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 8일 감산동 수림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38회 수림원 경로위안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림장학회가 주최하고 푸른방송과 서부새마을군고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조원진 국회의원과 강효상 국회의원, 감산동 지역 어르신과 인근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해 수림원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드시고 공연을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날 수림원 경로위안잔치에는 감산동 새마을분여회와 감산향후회 등 관변단체와 인근 주민 봉사자들이 나와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림장학회에서 마련한 공연을 관람하신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월강 수변공원에서도 어버이날 기념 홀로 어르신 초청 효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관이 주최한 이날 경로잔치에는 홀로 어르신들과 인근 어르신,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어버이날을 맞아 곳곳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끝없는 사랑, 성김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0회 어버이날 행사가 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 7일 열렸습니다. 행사는 서예 퍼포먼스와 어린이집 원생들의 효시조 업기가 식전 공연으로 펼쳐져 참석한 어르신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 내빈들의 축사와 고령 어르신들을 무대에 모시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으며 어버이날 노래 합창으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관 직원들이 어르신들께 전하는 감사한 마음을 담은 동영상 상영을 끝으로 일부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어울림예술단 풍물단 공연과 DJ와 함께하는 가요 리믹스 댄스 파티가 진행돼 어르신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론 달성군 지역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18회 경로효잔치가 어버이날인 8일 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효경이 주최한 이날 행사엔 김문호 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최상국 군의회 의장, 강성환 시의원, 서도원 군의회 부의장, 윤태만 달성군 노인회장 등 지역기관 단체장과 지역 어르신 800여 분을 모시고 열렸습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이어 김양희 사단법인 효경 이사장의 감사 인사, 참여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 그리고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 윤태만 지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께 사랑과 감사의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사단법인 효경에서 마련한 옷창과 다과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을 기해서라도 축하받고 공경받고 사랑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많은 지역의 봉사자, 후원자 또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준비한 이 효잔치가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또 남은 여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사단법인 효경은 재가 노인 지원 사업과 주간 보호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사업과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군 옥포읍 소재 미진 이집의 아파트 경로당이 3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엔 윤태만 대한노인회 달성군 지회장과 서동복 옥포읍 분회장, 시 군의원, 경로당 어르신,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문현호 옥포 부읍장의 사회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로당 발전과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에 헌신 봉사한 최경련 노인회 부회장과 이영자 노인회 재무 담당에게 감사패가 수여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옥포 미진 이집의 아파트는 2017년 3월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106동 1층에 위치한 경로당은 2017년 12월 11일 달성군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승인을 받고 아파트 내 140여 명의 어르신 가운데 80여 분의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 시설로 활용하다 이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개소식에 참여 중인 우리 노인 회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비혼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이 경로당을 어느 경로당 받아도 멋진 경로당을 만들고 싶은 저 노인회 회장의 그 마음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회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군은 경로당 이용률 제고와 노인 복지 정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달성군 어린이날 큰 잔치를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꿈꾸는 어린이, 꿈이 이루어지는 달성이란 주제로 펼쳐진 제97회 어린이날 큰 잔치는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안겨주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으며 어린이와 가족, 지역민 등 5천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먼저 기념식은 아트블록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메시지 낭독과 모범 어린이 시상, 퍼포먼스로 축제는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센터 앞마당과 체육관은 과거와 현재,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행사 부스로 가득 메워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자석 낚시로 물고기도 잡고 나만의 파우치도 만들고 전통놀이 체험, 다문화 의상 체험, 소방 안전 체험, 안전벨트 시뮬레이터 체험 등 40여 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이날 더운 날씨에 안성맞춤인 워터바운스와 페달보트, 트램펄린 등이 마련돼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장기자랑과 가족 레크레이션, 연극 공연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민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서구와 성주구는 지난 3일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병환 성주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자매결연 협정식은 달서구와 성주군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구 경북 상생 발전과 함께 우호 교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홍보 동영상 시청과 자매결연 협정서 낭독, 협정서 서명 및 교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와 성주군의 이번 자매결연이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민간단체와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달서구와 성주군은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우수시책 사업의 공유 및 협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각종 문화 축제 행사 상호 방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청은 미래의 중심이 대구시 신청사는 파워다! 대구시청사는 달성군은 3일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기원 드림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드림 콘서트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먼저 드림 콘서트는 대경 하모니카 연주단과 달성군 소년소녀 합창단, 테너 노성훈,
남성 성악 중창단 아르스노바의 중후한 목소리와 음악이 무대를 가득 채웠으며 마지막으로 인기 가수 박상철의 히트곡 무조건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특히 공연 중간에 하규룡 영남대 교수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규룡 영남대 교수에 따르면 연구 영역 중간 보고회에 발표한 달성군의 입지 선정 예상 평가 지표인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접근성, 부지 조건, 경제성, 지역 및 지세 등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달성군의 약점으로 꼽히는 먼 거리와 외곽이라는 선입견인 교통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반월당에서 설화 맹곡역까지 지하철 이용 시 30분 내 접근 가능하며 또한 반월당에서 설화 맹곡역까지와 범물동에서 설화 맹곡역까지 두 경로 모두 자동차를 이용해도 30분 내외로 나와 편리한 교통 접근성이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가 들어설 경우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달성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이번 드림 콘서트가 대구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위해 지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구시 신청사 화운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이곡동 장미공원에 장미꽃 필 무렵 행사가 한창입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활짝 핀 노랗고 빨간 장미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며 휴대폰 사진을 연신 찍게 만듭니다.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5월 14일 로즈데이를 전후로 열리고 있으며 인근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8일은 공원 정원 무대에서 흥겨운 플록 공연을 시작으로 트릭 아트 퍼포먼스, 타악 버스킹 등의 공연과 사랑의 포토존, 관객과 함께하는 프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특히 11일은 개막 콘서트로 여성 타악팀 도도의 모든 북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연주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풍성하게 합니다. 또 장미 디퓨저,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 한복 대여 등 장미를 주제로 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이곳 장미공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미를 한껏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20여 종의 장미 1만 7천여 그루가 있는 장미공원은 장미꽃이 한창인 5월부터 꾸준히 대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택폴맘은 3일 국립대구과학관 앞마당에서 19번째 고택마를 열었습니다. 플리마켓과 벼룩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지역민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둘러보고 점찍어둡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 고택마 현장은 지역민 2천여 명이 몰려 성황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시원한 옷도 고르고 식구들을 생각하며 먹거리도 구매합니다. 또 벼룩시장에선 중고 물품들이 다음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날 행사는 몸풀기 이벤트와 행운의 번호 복불복 추첨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어버이날을 맞아 사단법인 효경에서 5월 8일 개최된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제18회 어르신 효잔치 후원금 모금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택마 행사, 지역의 대표 플리마켓 행사인 만큼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꾸준히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는 8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 지역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대기업 투자와 노동계 합의, 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합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신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원하청 간 근로 여건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모델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구형 일자리 모델 도입에 대한 시민 공유와 노사 민정 관계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노동복지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모델 도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마련하고 일자리 모델 가시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4회 대구무이나 협회전이 5월 7일에서 12일까지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교 무인 화가들의 단체전인 대구무이나 협회전은 올해로 14번째로 창립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석재 서병호 선생과 영남 무인화의 맥을 이어받아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적 답사와 각종 학술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회원 개인전도 꾸준히 열고 있으며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열정으로 대구 무인화 협회는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벚꽃창신이라는 주제로 참여 작가는 정성근, 이미란, 전현주, 홍원기, 이강석 등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수송 아트피아 공동기획 시리즈 5번째 무대로 피아니스트 체에리 기국 독주회가 수송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5월 11일 개최합니다. 수송 아트피아 공동기획 시리즈는 지역의 우수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과의 공동기획 공연을 통해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민들에게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자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피아니스트 체에리는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예술대학교 피아노 석사, 오페라 코치 석사를 졸업했으며 제91회 프랑스 파리 네오폴드 벨랑 국제 콩쿠르 1위, 제16회 오사카 국제 콩쿠르 2위 등 많은 교향 악단들과의 연주 경험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송아트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65세 이상 어른들의 질병 부담 감소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올해 1954년 출생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렴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의해 숨을 쉬는 경로 중 호흡기 세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조직의 염증 반응과 경화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 중인 23가 다당질 폐렴구균 백신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과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50에서 8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어르신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달서구 보건소나 성서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달서구는 오는 8일 오전 9시 50분 노전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나라 아시아 국가들의 생활문화와 풍습을 배우는 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달서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교육은 해당 국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 등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가 풍습, 문화와 놀이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나라별로 설치된 부스마다 학생들의 모든 별 순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달성군은 7일 농공읍 3리 1위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마을회관에는 3리 1위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해 네일아트, 이미용, 발 마사지, 종합복지 상담 및 건강치매 체크 등 각종 서비스를 받고 공연도 즐기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를 직접 찾아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 소방서는 5일 달성군 청소년센터와 대구 국립과학관에서 소방공무원 20명, 의용소방대 17명, 소방차량 6대가 동원돼 가정의 달 소방안전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곳에서 13,500여 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는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체험, 물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체험, 소방 캐릭터 및 소방차량 포토존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화재시 피난 우선 홍보 등 다채로운 119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정규동 달성소방서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입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 달성 치안알림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 유통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성경찰서에서는 불법 촬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경찰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올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인 유통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12나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IT기술 강국 아래 불법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불법 음란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순찰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하는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말합니다. 탄력순찰 신청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설치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순찰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법과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 등 다니기 무서운 장소가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탄력순찰 제도 활용이 치안 사각지대 없는 더욱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달성경찰서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달성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생활 주변 악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아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월 말부터는 주민 간담회와 함께 대중교통, 대학, 전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의료 현장과 대중교통, 대학 내, 전통시장 등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면책과 익명조사 등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병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우리 경찰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2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서민들의 급박하고 궁핍한 형편을 악용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코드 앱 설치 후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신용등급 조정과 대환대출, 담보비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 후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수사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행사들이 주변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봄의 정취도 마음껏 느끼시고 소중한 추억 가득 쌓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성 치안 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이었습니다.